2시간 동안 되게 시골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만화에 도움되는 얘기나 그런 건 별로 없을 거고요. 그냥 뭐 서로 이렇게 1년이라도 만났으니까 네이버에서 연재를 안 하면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만화 그린다면 뭐 가난뱅이로 알고 뭐 조카들도 사인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가 네이버에 나도 네이버 연재할게 그러고 이제 그 타이틀 걸고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제가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좀 막장 드라마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개의 그런 우직함이나 충성심 같은 그런 거를 뜻하는 거죠. 이제 좀 중의적 유편인데, 그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넣었을 때는 버피가 셀리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버피의 법칙처럼 혼자 살고 되게 외롭던 그 만화가가 그 셀리의 법칙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반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전에 좋은 행복을 찾는다 그런 거였는데, 뭐 다시 그 홍진선 작가로 넘어와서 이 친구가 이제 뮤뮤메리가 어떻게 했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청혼을 뭐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름도 윌메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짜맞추다면 윌 포유 메리 포미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다 해가지고 이걸로 윌메리로 정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부산에 놀러와서 제가 회를 엄청 쌌어요.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고, 인터뷰할 때도 제가 타이틀을 황진선 작가가 썼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작품을 언급하는데 전부 다 그 편집이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좀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 배우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내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동석 씨 좋아하는 작가가, 아니 배우가 마동석 씨, 그리고 김윤식 배우, 그리고 누구 좋아하더라? 그분도 되게 좋아하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요즘은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김광규 씨 누구 있더라? 송강호 씨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율루메님이 제작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캐릭터가 옛날 거라 좀 밋밋하네요. 상상컷으로 풍부한 스토리 형성. 근데 이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만화가 일상툰인데 그냥 현실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그림에만 이렇게 그리면 뭔가 그림 얘기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둘이 계속 대화를 해요. 근데 둘만 계속 나와. 그럼 그리기는 정말 쉽겠죠? 근데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상상했던 것들, 전혀 다른 세계들, 이런 것들도 뭐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냥 상상한 것인데 이런 상상하는 모습들을 독자들한테 보여줘야지 좀 더 이렇게 작품이 입체감 있고 좀 이렇게 다채롭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이 상상컷을 읽는다는 게. 그래서 상상컷을 좀 많이 읽으니까 이게 일상툰이 아닐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 실화야? 이거 실화야? 그런 댓글을 봤는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진짜 뭔가 딱 봤을 때 그냥 있을 법한 일이고 시시껄렁한 연출이거나 이야기면 딱 일상툰 느낌이 나겠는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툰이 아니어도 그냥 상상의 개그 만화로만 봐도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를 만들자. 여자 작가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 그러니까 연출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격하게. 대신 근데 여자 작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도저히 현장에 보면은 그 아주 작지만 공감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풀어내시잖아요. 김진 작가님이나 뭐 선아래 작가님이나 등등 흔한 이야기라도 연출력으로 독특하게. 이거 되게 뭔가 잘난 척하는 뭐 상상컷이라든지 이것도 뭐 상상컷이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이런 부분들도 뭐 그냥 화난 모습보다는 뭐 메리가 이렇게 폭탄이 돼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좀 재밌지 않나요?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연출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율리우메님이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개그 만화를 꾸준히 그렸어요. 지금도 율리우메님이도 개그 만화 콘텐츠 그 카테고리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도 저는 계속 개그 만화를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러, 액션 뭐 그런 만화를 그리더라도 기본적으로 개그는 항상 저는 깔고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율리우메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감되는 부분들 좀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서 기획회의를 할 때 개그는 사람들이 웃는 거는 공감이 거의 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리가 여자들이 계속 뭐 먹으면 느끼한 거 먹으면 바로 매운 거 먹고 단 거 먹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감에 대한 그 재미를 느끼게 하고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니야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신기해하면서 그리죠. 되게 여자들의 위는 어떻게 된 건가. 아 오빠 뭐 배부르다 그러면서 뭐 아메리카노로 열량 없는 걸로 입가심하자 그러는 거 딱 가가지고 티라미슈 하나 더 해가지고 먹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재밌고 잠자는 거 그리고 여자분들이 잠이 참 많더라고요. 아닌가요? 많죠 되게. 내 마누라만 그런 거야. 한 12시간 자야지 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실화야 당연히 뭐 일상 만화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공감과 개그가 적절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좀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킨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기획팀하고 회의를 하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에이션이 가능한 캐릭터.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저 캐릭터의 정체는 뭐 동물도 아닌 것이 도대체 뭔가 저도 몰라요. 그냥 율메리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주변 캐릭터들을 보면 그냥 그 캐릭터의 이름대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메리 캐릭터도 처음에 뭐 몬스터라는 거는 잡아놨지만 그냥 뭐 없다. 그냥 뭐 도깨비일 수도 있고 요괴일 수도 있고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정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캐릭터로 갔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바이에이션이 좀 어려워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뭔가 주제가 없는 캐릭터를 해놓으면은 뭐 이렇게 개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바이에이션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뭐 사람으로 가든 동물로 가든 얼굴로 보면 어쨌든 뭐 사람의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이 사람의 심리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못 읽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동감을 하는 게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이나 이런 형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더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서는 쉽다, 극화체는 어렵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저런 그림체로 하면은 편하겠다. 정말 극화체 그리는 작가분들 저는 정말 존경을 해요. 저는 이제 그림을 오래 적고 있다 보면 막 미칠 것 같아요. 오래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15분 기다 놀다, 15분 기다 놀다가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극화체 그리시는 분들은 솔직히 노동력이나 힘들어요. 솔직히 제 만화 처럼 보면 아시잖아요. 이거 극화체를 예를 들어 슬렌더커라고 생각해볼게요. 슬렌더커 그림하고 이 그림 그릴 때 뭐가 더 오래 걸리겠어요? 당연히 이거지. 슬렌더커가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 그림들이. 그렇지만 그거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들도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그림체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면서도 못 바꿔요. 왜냐면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기가 선을 그리고 충분히 완성도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터치를 해야 돼. 이걸 해줘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의 차이고 모든 작품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는 독자들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제 만화를 항상 라면 같은 만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부담 없이 이렇게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저질이라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굳이 많아도 뭐 극화체가 뛰어나다, 뭐는 뭐다, 그런 거는 정말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단행본 만화, 웹툰은 저질이고 뭐 출판 만화가 짱이다. 저는 둘 다 짱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말 좋은 컨텐츠고요. 그리고 출판과 그 웹툰의 경계를 나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출판 만화도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웹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웹툰도 인쇄해서 CMYK 나눠가지고 인쇄하면 출판 만화 되는 거고, 출판 만화도 RGB가 되면 그거는 웹툰이 되는 거고, 그냥 어디에 나오느냐가 다른 거지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저거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저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런 작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독자들 일반인들이 그거를 좋아하면은 그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요리 얘기했죠. 요리사들이 봤을 때 저거 쓰레기야, 한 10분이면 만들겠네, 재료도 엉망인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관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순수미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림을 파는 사람이에요. 저는 발끝까지 상업주의에 쩌드는 사람이라서 작품보다는 제 만화를 되게 좋은 상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많이 팔고, 사람들 제 캐릭터 상품이나 만화를 보면 즐거워하고, 저는 팔고 통장이 촉촉해지고 대출도 가고, 내 아내한테 티라미수도 팍팍 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걸 추구해요 되게. 그래서 뭐 일상토는 쉽다, 뭐랄까 댓글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저거 어차피 지금까지 있던 거 쓰는 거니까 다 그려놓지 않았을까? 금방금방 그리지 않나?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리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되게 뭐랄까 그림 그리는 만화가들은 정말 그림을 쉽게 그린다 생각해서, 야 내 초상 하나만 그려줘라. 심지어 막 메일을 받아요. 자기가 뭐 100일이고 그런데 그림을 그려달래요. 아니 그러면 도료를 얘기해야지. 그냥 해달래요.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노래가. 그걸 뮤직비디오로 그려달래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어느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황당한 거, 어떻게 교육자가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정중하게 뭐라고 해줬어요. 지금 빨리 광안리 앞바다로 나오라고. 농담이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진짜. 당연히 자기가 잘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트맨에서 조커가 말했죠. 잘하는 건 돈 받고 해야 된다고. 돈 받고 해야 돼. 아무리 쉽게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직장인 혹시 계시나요? 무슨 일 하세요? 혹시 그냥 종류만 사채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농담이고 엔지니어라고 하시는데 그쪽으로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잘 알고 남들보다 쉽게 하실 거잖아요. 그쵸? 쉽잖아요 남들보다. 저 엔지니어 전혀 못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당신은 이거 전문가로 쉽게 하는 거 공짜로 해줘.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내가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를 그림으로 그려주십시오. 내가 그분보다는 훨씬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분한테 당신 국어 선생님이죠? 저희 조카가 국어가 좀 딸리는데 당신 그거 잘하니까 무료로 1년 동안 가해줄 수 없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남이 하는 그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선생님이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상토는 쉽다, 극화체는 어렵다, 이거는 되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무의미한 그런 거고, 일상토는 뭐랄까 저는 해보니까 저는 재밌어요 우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도 문득문득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한테 되게 늦게 알고 질색을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제 만화가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일상토는 현재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거 이야기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그때 일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있었던 일을 하다 보면 소재고가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면 미리 그려줄 수가 없죠.
제가 다 상업주의에 떠드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계산하는 거죠. 좀 쉽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있던 에피소드를 쭉 쌓아놓고 거기서 아닌 것들을 쳐내고 근데 일상순을 현장 준비하듯이 하다 보면은 괜히 자기가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막 술 먹고 막 뭘 해야 되나. 일상이 시시콜라 솔직히 만화가 일상 별거 없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뭐 열흘 중에 하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소재를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서 뽑아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투는 그러니까 제가 일상투를 그리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아내와의 추억이나 그런 거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근데 참 섭섭하게 아내는 저와의 있었던 일들 기억을 거의 못하더라고요. 아니 섭섭하다. 나는 당신이 동물원 갔을 때 그때 흰색 레이스 달린 이거에 어느 정도의 청바지에 머리 신었던 그런 것들 머리 스타일까지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내는 무섭다 그래요. 자기들 집착하지 말라고. 나는 자기들 미래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다. 오빠는 왜 과거에 연연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그런 걸 기억을 잘하지 않나요? 너 저번에 뭐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자세한 기억을 하는데 아내는 그런 걸 기억을 아예 안 해요. 별로.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적고 뭐 메리님이랑 같이 오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데 여기 오면 안 되죠. 저는 작가의 입장으로 봤는데 나중에 아침마당이나 잘된 나가는 것이 여기는 저만 올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데려갔으면 저보다 분명히 메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고 알아요. 제일 많은 팬의 90% 이상이 다 메리 팬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팬심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근데 며칠 전에 그냥 일요일 날 심심했다가 트위터 하다가 슬쩍 올렸는데 그걸 또 누가 발부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조석을 절대 못 잡죠. 참 조석 씨는 참 그분이 몇 년을 이렇게 연재를 하면서도 재미도 있고 한 번도 듣지도 않고 그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조석 작가분 거 다 좋아하시죠? 좋아하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대박이 났대요. 조석 작가가. 네, 조샹이라고 해가지고 용산 뮤지컬로 하면서 조석작가 갑자기 나왔는데 조석작가 칭송을 좀 할게요. 제가 같은 개그만화를 그리면서 참 뭔가 소재라든가 그런 연출력 그런 것도 정말 배울 것 같아요. 제가 만화를 잘 안 보거든요. 웹툰도 보는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조석 씨의 마음의 소리는 꼭 챙겨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울 점도 되게 많고 저도 진짜 중국 진출해서 진짜 일상으로 해가지고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율림의 일기도 이제 슬슬 해외 진출 준비하고 있고 제 작품 다른 것도 지금 해외 진출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쪽에 더 좋아할지 이 띠동갑이라는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이 봤으면 되게 시시걸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또 띠동갑이나 나이 많은 차이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만화에도 보셨겠지만 부산에 와서 이제 지금 아내한테 꽂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뭐랄까 계속 별일 없으면 여기서 계속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산이 제가 우리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부산이 가장 최고의 도시 같아요. 일자리가 없을 뿐이지. 저 같은 프리랜서가 살 때는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제주도도 너무 좋고 서울도 좋긴 하지만 종합점수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부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데 근데 이 공통점이 지금 다 여자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순이 요즘 목욕탕 이야기 재밌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순의 연장선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모두에게 맞잖아 보시나요? 이번에 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아파요. 그분도 일상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또 올레마켓에 뭐더라? 우리네 즐거운 그분도 일상순이잖아요. 근데 일상순 그리는 분들이 거의 여자분들이 많아요. 진짜 거의 이 시장이 여자분들이 보는 시장이고 그리고 독자층도 거의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일상툰 뛰어들 때 조금 겁나긴 했어요. 그전 제 작품들 보면 되게 좀 마초적인 작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림체도 그렇고 굉장히 거칠고. 근데 참 그렇습니다. 캐릭터가 바뀌어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 캐릭터를 만들 때 3D를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입체감 있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윌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뭐 구고 메리 같은 경우도 거의 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3D로 모델링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자. 그렇게 염두에 뒀어요. 그래야지 뭐 인형도 나올 테고 지금 나올 게 많잖아요. 한국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야 저도 이제 돈을 벌고. 율리매님이 제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아이콘이 돈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콘텐츠도 제공하지만 이걸로 저는 이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소중한 내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까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뭐랄까, 내가 상업주의를 표방하는 작가로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네이버 들어가서 나도 대중들이 심지어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작품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란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으면 모든 트러블의 원인은 돈입니다. 끝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돈만 있으면 돼요. 진짜. 돈만 있으면 효도할 수 있고요. 어머니 어깨 주물러드리고 뭐 좋아요. 전화 많이 하고. 하지만 송금을 다 해주잖아요. 그거만 가장 한바구음을 터뜨리는 게 그거예요.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너무 내 꿈을 집어넣는 얘기 하고 있나요? 그래가지고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한 94% 정도.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많죠, 진짜로. 그래서 뭐 돈만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건 솔직히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돈도 생각하고 상업적인 뭔가 그런 것도 제품 개발이나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해외 진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그 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웹툰으로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거로 영화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냉정하게 얄팍하게 웹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좀 하기 편하게 좀 그렇게 좀 디자인을 했거든요. 유튜브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지금 뭐 당장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보다 이제 메리 제 아내한테 궁금한 게 많겠죠? 아내 없이는 못 만듭니다. 이게 지금 이 리얼한 사투리가 마지막이 메리랑 윌이 이렇게 장거리 연애로 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메리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 그 전에 윌이 했던 이야기만. 후회 없이 사랑할 거야. 네. 그 앞에. 그 앞에? 네. 네, 정답으로 가. 너 혼자 사랑해. 그 다음. 네, 울산에서 마인드씨 작가님 보러 온 안은재라고 합니다. 웹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서울로 학원을 다니면서 우연찮게 이제 네이버 웹툰 알게 돼서 밀류메리를 보게 됐는데 가는 2시간 동안 한꺼번에 다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빠지게 됐어요. 그 전까지 웹툰에 대해서는 그냥 만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좀 파급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작가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즐거웠고, 그리고 그 만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알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서대에서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손상익이라고 합니다. 영상 쪽으로 이제 조금 해보고 있어요. 아트 필름이라고 해서 이제 뭐 패션 필름 같은 거 편집 같은 것도 해보고, 뭐 이제 뭐 모델분 이렇게 되시는 분 찾아서 이제 찍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클럽 영상 같은 것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이제 배우고 있어요. 네, 배우고 있는 거죠.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번 회사 때문에? 네. 와보니까 어떤가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안에도 되게 잘 돼 있고, 뭐 강연도 좋았고. 네. 뭐 네이버에서 윌류메리미를 연재하고 있는 마인드씨라고 합니다. 우선 생각보다 제 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우선 제 만화를 봐주시는 분들이고 저 소중한 팬들이라서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 2시간이 솔직히 전 짧았어요. 더 하고 싶었어요, 진짜. 되게 좋다고 생각하죠. 이제 컨텐츠라는 게 점점 더 되게 그 중요한 뭐 그런 게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더욱더 이게 콘텐츠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런 것들 이제 부산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그런 좀 소중함이나 이걸 활용 방안들을 진짜 진지하게 꾸준히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만화뿐만 아니라 뭐 게임이라든지 음악 등등 콘텐츠라는 거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콘텐츠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뭐 꿈과 희망을 가져라 그거보다는 냉정하게 자기를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는 솔직히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남들이 또 너는 이걸 잘하는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분야를 꾸준히 파고든다면, 그리고 진정성 있게, 진짜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보단 잘하고 진정성 있게 한다면 누구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콘텐츠 코리아 랩 부산 컨텐츠 랩 화이팅!